This is Captain Jack tonight. I'm gonna give you how to prepare English exams, including Korean SAT and TOEIC and TOEFL and so on. Okay, first, so let's compare two exams, TOEIC test and Korean SAT. It's subject to English. 자, 수능 준비법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우선 공부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다, 모른다. 오늘 하나씩 좀 짚어봅시다. 안다라는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안다라는 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느냐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시험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5명 있어요. 내용을 서로 다 잘 몰라. 영어 수능 시험 뭔지 몰라. 그 5명 줄 세워놓으면 누군가는 1등급을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병폐가 뭡니까?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병폐? 서로 다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한 주제에 남보다 잘하면 난 잘한다라고 자만에 빠진다는 거죠. 남보다 잘하면 난 잘한다. 솔직히 본질 알 방법이 없잖아. 예. 그냥 우린 개미들인데. 아, 방법이 있죠. 방법이 왜 없습니까? 그 시험에 대해서 일단 영어라는 분야가 있고 또 그 안에 그 시험이라는 또 작은 분야가 있죠. 그거와 나 자신과의 대화지. 남보다 1점을 더 맞고 2점을 더 맞고 이런 걸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선 수능 같은 경우는 최소 목표가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1등급입니다. 거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수능에서 자, 남보다 잘한다는 얘기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은 인문계, 자연계 뭐 저희 때는 한 해 70만 명이 시험을 봤어요. 고3이. 뭐 아마 7억 개도 합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적게 봐면 50만이라고 합시다. 그중에 사실 공부한 학생은 반도 안 됩니다. 25만 정도는 그냥 도살장에 그냥 끌려온 그냥 시험지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 다른 목표가 있을 거예요. 네. 인정해. 네, 다른 목표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어떤 특기를 개발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연예인이 되려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뭐 그게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둘째 문제고, 네. 어차피 뭐 공부한다고 뭐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다 알아. 네. 그러니까 어차피 허수가 반 이상이 시험에서 내가 반을 공부를 해가지고 반 넘었다고 좋아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자뻑이잖아요, 그냥. 네.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자뻑입니다. 어떤 분야가 됐든지, 기술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지도 않는 사람과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보다 잘한다. 와, 난 승리자야! 보통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 중에 그 분야에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건 둘째 문제고 그 분야에서 실력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사람은 제로입니다. 왜? 그 분야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얘기거든. 네. 왜? 이 사람들의 기준은 오직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잘하면 잘한다. 네. 특히 등급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등급에서 2등급부터 지금 9등급, 저희 때는 17등급이었습니다. 2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미안 얘기인데 그 수능 영어 2등급부터 9등급이라고 하죠. 수능 영어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이 99%입니다.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시험이 어떤 건지. 예. 지피지기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좀 맞긴 해. 이분들의 물론 대다수에 해당하는 80%, 90% 사람이 4%니까 96%네. 이 사람들의 오로지 비교 대상은 내가 3등급인 얘보다 잘했구나. 3등급이면 4등급보다 내가 잘했구나. 4등급이면 5등급보다 잘했구나. 이게 불가에서 말하는 6도 윤회죠. 6도 윤회. 그가 뭐예요, 저기. 자, 아수라지옥, 아귀지옥.
그냥 지옥 이렇게 있는데 지옥보다 그러니까 지옥, 악귀, 아수라, 축생 뭐 이렇게 되는데 아닌가?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인가? 예. 그래가지고 지옥보다 악귀가 한 단계 그래 좀 덜 고통스러우니까 예. 나는 악귀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그냥 일반 지옥보다 좋은 거야. 그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럼 축생, 짐승으로 태어났죠. 예. 짐승을 무시한 거 아닙니다. 근데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맨날 괴롭히고 잡아먹고 때리고 예. 그냥 축생으로 태어났으니까 악귀보다는 성공한 거야.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는 얘기라는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 예. 그럼 1등급인 사람들은 어떠냐? 1등급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1등급의 일부는 적어도 있잖아요. 1등급으로 갈 만한 머리가 있느냐? 아니요. 마인드의 문제죠. 자질이 있습니다. 자질. 어떤 자질이냐? 공부 내용과 나를 비교를 해보고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 내가 남보다 누굴 이겼다. 내가 쟤보다 잘했어. 그런 거 없어요. 네. 1등급의 상위를 차지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내가 알고 모르고를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자, 우선 과목마다 물론 다 있습니다만 오늘 영어니까 영어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 우선은 1등급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뭐 전에 말씀드렸던 뭐 주로 뭐 특목고, 뭐 외고, 뭐 과학고, 뭐 서울 유수의 학교들. 그러면 지방에서는 학교들이 좀 안 좋은 경우에는 일부 좀 사교육에 의지했던 사람들. 예. 아니면 혼자 영어는 독학에서 잘하는 사람을 제가 아직 학생을 한 명도 발견을 못했어요. 솔직히. 예. 솔직히 한 명도 뭐 이제 사사받지 않고 뭐 사교육이든 뭐든 뭐 학교에서 뭐 잘 배웠던 뭐 어떤 루트가 있지. 수학은 좀 다릅니다. 수학은 혼자 준비해가지고 경지에 이른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맞아요. 내 주변에도 있어요. 예. 혼자 노력이 통한다는 겁니다. 수학은. 영어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예. 저도 숱하게 영어로 인해 삽질을 했고 배우기 전까지 가지고 일단 영어가 이제 언어기 때문이죠. 언어. 아니, 결국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무리 수능 영어 읽기 시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스피킹하고 리스닝의 바탕이 안 되는 학생이 1등급에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쩌다 간혹가다 모의고사에서 후루꾸루 찍는 경우는 있어요. 예, 2등급이 재수가 좋으면 1등급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는 실력이라 보기 힘듭니다. 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 40 문제에서 몇 개를 더 맞으면 2등급은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한 10번 시험을 친다 그러면은 아무리 잘해봤자 2, 3등급에 수렴하게 됩니다. 실력이. 그 점수 나올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언어에 본질적으로 접근한 것, 그 다음에 언어에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영어 자체를 사랑하는 거, 너무나 뻔하고 웃긴 얘기 같지만은 이게 결여된 경우에는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죠. 예, 문제집만 푸는 공부. 수능 시험은 시험이니까 시험 문제만 풀면 돼. 예. 병렬 해보세요. 그가 되는가. 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상위의 랭크를 할 수가 없죠. 실질적인 이유도 2등급부터는요. 상위 대 상위과를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맞아. 예. 노른자는 1등급 안에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취업이 되고 좀 더 뭐 소위 말하는 돈을 좀 잘 벌고 이런 물론 1등급 맞았다고 다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지. 네. 어쨌든 4% 안에 들어야 뭐라 되지. 그 안에 안 들면 그렇죠. 똑같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4% 밖으로 밀려나면은 다 쩔이야. 예. 잘해봤자 평균 소득입니다. 잘해봤자. 예. 아예 못하면 포기할 텐데 애매하게 자란 사람들이 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결국 4% 이내로 가야 되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죠. 한국 사회 구조상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유. 예. 내가 가고 싶은 과 돈 되는 과
이게 중복되는 거는 4% 이내에 대부분 있습니다. 뭐 그외까지 쓸모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를 넘어선 4%를 넘어가면은 잘 벌고 전공 살리고 둘 다 하기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점수상 이유는 1등급을 벗어난 친구들은 사실상 수능 영어에서는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어의 본질을 접근을 못했어요. 문제 푸는 퀴즈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렇게 푸는데 보통 3, 4등급 정도에서 끝납니다. 잘하면 2등급. 2등급까지 간 것도 대단한 거예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요, 회화랑 듣기가 안 되는데 2등급이 나왔다. 정말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지. 예. 하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영어는 쳇바퀴가 돼버립니다. 방법이 잘못되는 순간 네 단어장 넘겨도 하나도 안 외워지고 예. 내일 돌아보면 또 모르겠고. 사실 제가 단어장을 되게 못 외웠어요 옛날에. 그거 뭐지? 저보다 뭐 영어 못하는 애들은 다 맞는데도 저는 맨날 한 몇 개씩 틀려가지고 쌤한테 쳐맞고 그랬어요. 예. 이게 지금 쳐맞고 안 쳐맞고 간에 단어를 잘 외운 친구들 못 외운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어를 그냥 그것도 끊어서 설명도 없이 예, 물론 문장으로 익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은 아무튼 단순 무식하게 단어장을 외워가지고는 그날 외워서 통과했다고 한들 시험장에서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일부만 기억이 나고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머리 문제가 아니고요. 그 통과했다는 친구들도 있죠. 그냥 단기 기억일 뿐입니다. 장기로 기억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같은 조건입니다. 어차피 잘못된 방법 안에서 그날 단어장 쪽지 시험을 통과했든 못 통과했든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는 매 한 가지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뭐 그냥 그날 쪽지 시험 하는 수준으로 그래가지고 영어 뭐 1등급 이상 나온 친구들 많이 있습니까? 없죠. 뭐 거의 없을 텐데요. 그날 외운 걸로 1등급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내일 되면 뭐 내일 모레 뭐 일주일 뒤에는 거의 생각이 안 나거든요. 다 못하는 애들인데 의외로 잘 외워가 좀 억울해서. 단기 기억이야, 단기 기억. 단기 기억에 그가 특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공포와 강제가 주 수반되면 단기 기억이 발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그걸 뭐라 부르냐? 노예근성이라 부릅니다. 예. 노예근성. 예. 어차피 잘하기 힘듭니다. 그런 잔머리로는요. 뭐 어떤 분야든. 예. 그게 진짜 어떤 업무 능력이나 공부 능력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어는 잘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수능시험의 본질. 예, 수능시험의 본질. 수능시험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그래도 모의고사보다는 잘 만든 시험입니다. 옛날 학력고사보다는 수준이 있고요. 영어 자체를 로 접근한 사람들이 대부분 1등급을 차지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를 풀 때 내가 제대로 접근했는지는 본인이 알죠. 우선 보세요. 듣긴 하는데 술술 들린다. 문제 답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능 듣기 17문제를 하는데 술술 들려. 쏙쏙 들려. 그럼 된 거잖아요. 답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네. 예. 자기가 아느냐 모르느냐는 바로 요 차이입니다. 나 잘 안 들려요. 근데 단어 몇 개 듣고 있잖아요. 답이 나왔어. 그럼 검토 안 하고 넘어간단 말이지.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는 게 아니고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만약 유사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오거나 단어가 바뀌어 나오면은 또 틀립니다. 왜? 어차피 이 사람들은 모의고사 풀었을 때도 17개 중에 17개 다 맞는 날이 없어요. 뭐가 두세 개씩 틀린단 말이죠. 독해 마찬가지입니다. 독해도 빨리빨리 직독직해가 안 돼. 그럼 답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가지고 나 지금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2등급 이하 대다수 학생들의 문제는 내가 안다 모른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해요. 일본어로 아마이 하다고 그러죠. 아마이. 예.
아마이란 말을 한국어로 뭐라 그럴까? 난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 좀 애니메이션 보셨으면 조금 덕후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데 아마이. 뭐라고 할까? 한국어로 적절한 단어가 없네요. 아마이. 응석, 어리광. 한국어로 좀 비싼 단어 좀 찾아보세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과소평가?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얕은 거. 철부지. 요 모든 단어에 쓰입니다. 아마이가. 가벼운 거. 어떤 능력의 기량면에서 천박한 수준. 엄청나게 넓게 쓰이네. 예. 아마이나. 예. 가소로운 수준이죠. 가소로운. 예. 아무튼 제대로 다는커녕 가다가 막히는데도 단어 몇 개 찝어가지고 답이 나오면은 그럼 문제 의식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럼 이건 뭐랑 똑같습니까? 초코산도라는 섬에서 사람이 다치고 막 쳐맞고 강간을 당해도 그냥 똑같잖아요. 뭐 누구 죽었어요? 죽은 것도 아닌데 왜 호들갑이에요? 예. 뭐 죽은 거 아니면 큰일 아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똑같습니다. 아니 꼭 문제가 틀리고 나야 그때부터 큰일인 거예요. 틀려가지고 점수가 우왕 내리고 나면은 그제서야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까? 그럼 늦어요. 예. 아니 인간에겐 양심이란 게 있고 또 위기의식이란 게 있습니다. 내가 설령 수능 영어 100점 만점에 100점을 다 맞았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자기는 압니다. 풀다가 아슬아슬하게 답을 했는데 겨우 맞춘 것들이 존나 많구나. 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누구예요? 조석의 만화. 조석 주인공 나오는 이름이 조석이죠. 마음의 소리. 예. 2등급 이 학생들이 머리가 나쁘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마음의 소리를 무시해요. 다소간에는 오만했고, 또 다소간에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랬죠.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맞으면 그걸로 넘어가. 그럼 상류층이래, 상류층. 상위권의 꼼꼼함이란 내가 맞췄다고 할지라도 이게 술술 안 읽히잖아요.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술술 읽힐 수가 있을까? 직접 지켜야 될까? 맞춘 걸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내적 기준에서 문제가 술술 풀릴 때까지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이게 시험 준비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영어로 회화, 듣기를 준비하는 기본적인 단계도 필요합니다만은 시험 문제에 이르러 가지고는 문제를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가지고 맞춘 사람들끼리도 맞추었다는 범위 안에서도 쌈박하게 풀었다. 어째 답이 나왔다. 아리까리한데 답이 나왔다. 벌써 3단계가 나오잖아요. 쌈박하게 풀 때까지 다 맞았든 뭐 안 맞았든 쌈박하게 풀리지 않으면 그거는 다 맞았다고 할지라도 경지에 이른 게 아니죠. 이해됩니까? 네. 이게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 어떤 위치에 해당 분야의 위치에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 체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어느 분야나 뭐 말할 것 없이 통용이 될 것이고요. 뭐 특히 시험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수능 시험 준비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시험들도 이런 방향으로 목적과 목표를 공부 방법을 정하시고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 가지고 쌈박하게 풀 때까지 준비를 하시는 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